안녕하십니까. 오크우드 웰니스 센터의 김승호 원장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척추 건강에 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사회생활을 하시다 보면 성공하신 분들을 뵐 기회가 많을 겁니다. 그러면 그분들의 자세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성공한 사람들의 자세는 대개가 꼿꼿하고 바른 자세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훌륭한 CEO들 치고 자세가 꾸부정하거나 자신감 없어 보이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당당하게 가슴을 쭉 펴고 사람들에게 아주 강한 인상을 주는 자세를 가진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반면에 허리가 꾸부정하고 자신감이 없어하고 어딘가 폐기가 부족한 사람들의 경우에는 항상 척추가 틀어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처럼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척추 건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어쩌면 인생의 성패를 가름하는 중요한 척도일 수도 있겠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그 척추 건강이 얼마나 우리 인체에 중요한 것인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척추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두개골에서부터 꼬리뼈 사이에 걸쳐 있는 뼈들을 얘기하는 것을 척추라 합니다. 근데 이 척추가 구성되기까지에는 두 단계를 거친다고 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 우리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 몸을 웅크린 자세로 C자형 커브를 가지고 있는 상태, 이거를 프라이머리 커브라고 합니다. 그리고 출생 후에 이제 기기 시작하면서 고개를 들고 허리를 세우기 시작할 때 생기는 세컨더리 커브, 이 두 가지의 척추 구조가 합쳐져서 S자 커브를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 사람들의 기본적인 형태입니다. 그래서 목뼈는 앞쪽을 향하고 허리뼈 또한 앞쪽을 향하고 등뼈는 뒤쪽으로 굽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등뼈가 바로 우리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유지하던 프라이머리 커브를 말하는 것이고, 목뼈와 허리뼈가 점점 자라면서 기기 시작하고 걷기 시작하면서 생기는 만곡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척추강, 그러니까 척추의 구멍 안으로 우리 인체의 중추신경계가 흐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인체는 뇌에서 시작되는 수많은 신경들이 척추강 안에 있는 중추신경계를 내려오면서 여러 가지 신경이 분포가 되어서 오장육부, 사지를 비롯한 모든 인체 조직들이 유지되고 활동할 수 있는 근간을 이룬다 하겠습니다. 이러한 척추강, 척추구멍을 통해서 지나가고 있는 신경계에 무언가 이상이 생기게 되면 여러 가지 질병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허리가 너무 구부정하고 항상 컴퓨터를 오래 하거나 또는 나쁜 자세로 TV를 본다거나 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등뼈가 굽어짐으로써 등뼈 쪽에서 갈려 나오는 심장이라든지 폐나 소화기관 쪽으로 가는 중추신경계에 압박이 되고 그것으로 인하여 그런 부위에 질병이 생기게 되겠습니다. 또 어떤 분들의 경우에는 골반이 틀어져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추나요법, 서양에서 말하는 카이로프랙틱을 통하여 이 척추의 이상을 바로잡는 치료가 있는데, 이런 치료의 기본적인 핵심 진단 방법 중에 하나가 치료 베드에 엎드리게 하고 그 발 뒤꿈치를 측정해 볼 때 양쪽 다리 길이가 차이가 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기본적인 골반과 척추의 틀어짐을 나타내는 좋은 진단의 예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골반이 틀어져 있는 경우에는 골반 주위에 분포되어 있는 신경계인 신장이라든지 자궁, 방광 또는 대장 등의 이상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처럼 우리 척추가 우리 인체 건강과 가지는 밀접한 관계야말로 어쩌면 우리의 건강을 지키는 또 다른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라 하겠습니다. 따라서 올바른 척추를 유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러분들이 새삼 깨달으셨으리라 봅니다. 그러면 이러한 척추에 이상이 생겼을 때 어떻게 치료를 해야 되느냐?
먼저 제일 중요한 것은 올바른 자세를 유지하도록 항상 힘쓰셔야 합니다. 나쁜 자세가 오래 지속되다 보면 아무리 건강한 척추를 가진 분이라 할지라도 척추에 틀어짐이 생길 수 있으니 바른 자세를 유지하시도록 하는 게 필수적입니다. 그리고 일단 척추가 틀어져서 여러 가지 질환이 생겼을 경우에는 추나요법이나 서양의학에서 얘기하는 카이로프랙틱 치료를 받으시는 것이 아주 효과적입니다. 그러면 추나요법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얘기하냐면 추나라고 하는 것은 밀추, 당길, 나 이런 용어로 되어 있습니다. 척추와 근육, 인대 등을 밀고 당김으로써 왜곡되어지고 틀어진 척추를 바로 잡는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우리 의학의 역사상으로 보면 도가의 수행술에 있었던 도인술이나 이런 곳에서 유래되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수많은 오랜 기간의 역사를 가지고 있던 추나요법이 사실은 거의 잊혀져 가고 있는 치료법이었으나 1980년대 후반부터 우리 한국의 한의사들이 미국의 카이로프랙틱을 공부하면서 역으로 사멸되어 가던 우리 추나요법을 다시 발굴해내고 그것을 서양의 카이로프랙틱과 접목시켜서 좀 더 효과적이고 나은 치료 방향으로 정립하여 오늘날의 추나요법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추나요법 치료를 받으시게 되면 틀어진 척추를 아주 효과적으로 치료하실 수가 있습니다. 추나요법 치료를 하심과 동시에 또한 약물요법을 통하여서 척추를 지탱하고 있는 근육, 인대를 튼튼하게 하는 요법을 같이 병행하시는 것이 더욱더 좋은 효과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뼈를 튼튼하게 하는 약물요법 또한 같이 병행하신다면 더욱 말할 나위가 없는 효과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추나요법의 치료를 통하여 척추를 치료할 수 있는 질병으로는 수많은 적용증이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 목에서 생길 수 있는 목 디스크라든지 또는 허리에서 생기는 좌골신경통이나 허리 디스크라든지 또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관절의 문제들, 어깨 관절의 이상 요는 흔히 알려져 있는 오십견, frozen shoulder, 이런 frozen shoulder 같은 것들도 효과적이고 또는 스포츠 인저리 신드롬이라고 해서 운동 후에 생길 수 있는 많은 외상성 질환들 또한 카이로프랙틱 또는 추나요법으로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특히 요즘에 양방 신경외과나 정형외과에서 치료하고 있는 디스크 경우에 수술요법을 통하지 않고도 추나요법만으로도 훌륭한 치료 효과를 얻을 수 있으니 여러분께서는 디스크가 생기셨다고 무조건 겁내시지 말고 추나요법을 통하여 좋은 결과를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디스크 환자들 중에는 수술이 필요한 환자는 불과 3%에서 10% 미만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의 실정은 많은 환자들이 디스크를 수술하고 그 후유증으로 고생하고 있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현명한 판단을 하셔서 디스크 수술 후유증으로 고생하시지 말고 일단 추나요법을 통하여 조절을 하실 수 있다면 수술 전에 반드시 추나요법을 고려해 보시는 것이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살펴본 것처럼 척추 건강이야말로 어쩌면 우리 몸에서 건강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인생을 성공한 사람의 경우에는 척추가 바르고 당당하고 자신감이 있어 보입니다. 반면에 실패한 사람들의 경우에는 항상 꾸부정하고 음울한 에너지가 가득 차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척추를 건강하게 하셔서 인생에도 성공하시고 건강에서도 성공하시기를 기원합니다.